방정식,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 원리. 자, 보함수 활용 3입니다. 3.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부등식은 공짜입니다.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부등식은 공짜인데, 자, 방정식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자, fx-k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냐, 또는 뭐 중근을 가지느냐, 또는 양수인 근을 가지느냐, 음수인 근을 가지느냐, 그런 것들만 물어봅니다.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k를 넘겨줄 거야. k를 넘겨주면 f는 y는 fx랑 y는 k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을 해서 x의 좌표를 구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된 걸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게 fx야. 그러면 y는 k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니? 교점이 3개죠? 그 3개는 서로 다르죠? 그럼 이때는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할 수 있어. 누가? 얘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진다.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된다면 여기서 접하는 경우도 존재할 거야. 이때는 중근과 한실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k가 있다라면 얘는 지금 교점이 몇 개지?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 그런데 얘가 지금 3차 함수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3차 방정식이거든요. 3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나머지 두 개는 뭐겠습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한실근이거든요. 한실근. 나머지 두 개는 뭐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실근이라는 건 실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실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x를 제외한 다른 문자 k, m, a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넘겨줘요. x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은 넘겨줘요. 그럼 얘가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다음에 이 y는 k라는 건 상수함수이니까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건에 맞게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또는 한실근과 두어근을 가지는지 그 조건에 맞추어서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야, 논리가. 이게 더 쉬워요. 이거 자체를 놓고 얘네들의 극대극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식이. k를 넘겨주면 얘가 fx가 정확하게 x에 관한 식이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y는 k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건에 맞춰주는 게 보다 더 쉽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의 해입니다. 부등식의 해. 자, 얘도 비슷해. fx가 만약에 k보다 크대. 그러면 이것도 fx를 그려.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여.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k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k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fx가 가지는 최소값보다 얘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3차 함수가 주어진다면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릴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 막 잘라가지고 막 그렸죠. 그럼 그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할 줄 안다면 얘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1차항이나 2차항에 K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법을. 이해되세요? 서진 괜찮아? 해서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이게 한 절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봅시다.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이제 어떤 시간의 움직임에 따른 위치를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항상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평면 운동이 아니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거를 시간에 따른 변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t에 관한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를 우리가 x 또는 뭐 xt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수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이 얘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대.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여기까지 5초 동안 갔고요. 여기는 다시 뭐 2초 동안 뒤로 왔고요. 다시 앞으로 간대. 그럼 이거를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림을 늘어뜨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다항 함수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얘가 평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얼마일 때 위치가 얼마다, 시간이 얼마일 때 위치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니? 지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t가 위치 함수가 뭐 t에 대한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수직선 위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표현하기 좋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얘를 옆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어떤 시간일 때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친구도 있어. 그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치 함수라면 얘가 위치 함수라면 그냥 이 함수 값들 자체가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랑 여기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의 함수값과 이 위치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면 돼. 얘가 위치가 10이고 얘가 위치가 5라면 두 점 사이 거리는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t가 3일 때의 위치가 10이야. t가 5일 때 위치는 5야. 그러면 3초에서 5초까지 위치의 차이 또는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위치가 3초일 때 위치가 10이고요. 5초일 때 위치가 5기 때문에 t가 3일 때랑 5일 때 위치의 차이는 5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함수값의 차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반복을 하는 게 이걸 두 점 사이 거리를 찾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와요. 매번 나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안 돼요. 알았지? 지웅이 알았지? y값 자체가 그냥 위치야. 윤서 알겠어?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보면 안 돼. 절대. 이건 평면 운동하는 게 아니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이거 평면 운동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 함수를 자 속도의 정의를 물어봐야지. 서진, 속도의 정의가 뭐죠? 평균 속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쵸.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거든? 그럼 만약에 t가 3초일 때 속도, 순간 속도는 어떻게 찾을래? 그 미분했었던 정의를 또 떠올리면 돼.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리미트를 취해줬죠. 시간의 간격을 0에 가깝게 만들면 그 순간 변화율이 나왔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얘는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죠. t에 대하여.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속도 함수 vt가 나옵니다. 같은 논리로 속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괜찮니? 가속도는 at라고 씁니다. accelerate. 해석 이해돼요? 윤서 괜찮아? 속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를 할 때 배우시겠지만 속도라는 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갈 때의 속도를 플러스로 잡으면 뒤로 갈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건 어떤 움직임입니까 이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는 거죠.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된다는 거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 함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어떤 걸 알려주냐면 방향을 알려줍니다. 운동 방향. 속도가 플러스라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면 뒤로 가는 운동 방향을 알려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앞으로 막 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래프들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속력을 알 수 있어요. 속도랑 속력은 다릅니다. 속도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속력은 항상 플러스로만 등장해야 돼요. 속력을 찾는 방법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력을 구하여라. 또는 공을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제로가 될 테니까 뭐 높이가 10m가 되었을 때 속력을 구하여라. 그렇게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때의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게 속력이 됩니다. 괜찮아요? 속도는 속력의 크기입니다. 반대로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뭐 벡터를 하게 되면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력을 구할 때 이제 막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기하 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지금 서진 요 내용에서 좀 헷갈리는 거 있으세요? 괜찮아? 지원 괜찮아? 윤서 어때요? 태성. 자, 그 다음에 시각에 따른 변화율. 이것만 하면 이제 내용은 끝인데요. 첫 번째,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의 변화율, 그럼 길이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는 건 시간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t에 대해 미분하면 끝난다는 거고요. 넓이의 변화율은 비슷합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마찬가지 s를 t에 대해 미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마찬가지 부피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미분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특정한 시간에서의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는 미적분 안 했지? 자, 이거 미분하면 뭐니? 이거 미분하면 뭘까? 이걸 미분하여라는 건 앞에 지금 단서가 빠져 있어. 누구에 대해 미분하여라는 명령어가 빠져 있어. 우리가 미분을 쓸 때 dy dx라고 쓰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y를 d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느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명령어거든요, 분모에 있는 게.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n을 t에 대해 미분하여라, t에 대해 미분하여라, t에 대해 미분하여라. 그럼 얘를 만약에 t에 대해 미분하여라 미분할 수 없습니다. t에 관한 식만 t에 대해 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미분해봐 그럼 ex라고 하는 건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유비가 x에 대해 미분하여라 미분 못해요. 이거 x에 대해 미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미적분을 하시게 되면 이걸 x에 대하여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를 걸어줍니다. 그걸 이제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이야기는 지금은 필요 없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L이랑 S랑 V를 모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막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 있어, R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 있어. 그러면 T에 대해 미분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 전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미분을 할 수 있겠다. 괜찮니? 전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막 이렇게 등장을 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만큼씩 커지는 원이 있어. 그래서 이 원이 반지름이 뭐 6이 되었을 때 넓이의 변화를 구하여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럼 S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부피도 마찬가지고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고. 그러면 퀴즈. 서진 퀴즈. 얘 적분하면 뭐겠니? 적분이 아직 뭔지도 몰라. 근데 들어는 봤어. 이거 적분하면 뭘까? 이거 적분하면. 네, 맞습니다. 이걸 미분한 게 이거면 이걸 적분한 게 이겁니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과정입니다. 역과정. 반대되는 연산이 이제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적분 마지막 단원에 이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면은 얘네는 굉장히 부드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3x제곱에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신다면 0이 되는 x의 값은 0이랑 2가 되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랑 x에 0을 대입하면은 2가 되고요. x에 2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8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게? 3개. x축과 만나는 점 3개. 이게 얼마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저 시작할 때 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잖아. 쭉 내려온다는 게 어떤 거야? 그게 이게 밑으로 쭉? 이게 극대극소잖아. F'을 그려보면 F'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F'이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인 거고 플러스인 거잖아요. 너 숙제 안 했지? 있어요. 진짜지? 숙제 했지? 그거 이거 계속 하는 거였잖아. 여기가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고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 수는 없죠. 여기서 무조건 꺾여서 올라가야 되겠지 다시. 그지? 다음 페이지 28번 볼게요. 자, x가 아닌 다른 문자 k가 보입니다. 그러면 k를 넘겨줄게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랑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 2를 여기다 0이다 2를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16 마이너스 12 그럼 4 남았고요. 24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12에서 5를 빼면 7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 상수함수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0이랑 7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건 얘가 접할 때겠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접할 때는 k의 값이 7이랑 마이너스 20이 될 때,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요. 한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는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입니다. 알았어. 고생했어요. 그래서 k가 7보다 클 때,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는 한 개의 실근을 가지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1등 1등. 됐네.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승혁이 합동 바꿔야 돼. 합동. 다음에 29번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넘겨줍시다. 최고차항 계수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k라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친구 미분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x의 값이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y축도 그려야 되네? 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대입하시면은 6에서 5에서 2분의 7 2를 대입을 하면은 8 마사마육 마십 아닌데 8에서 12를 빼 마사 맞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가고요. 원점을 통과하는데요. 원점을 통과하고요. 여기서 올라가고요. 자,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면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는 플러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y는 k가 여기 있으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요. 우와! 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 어때? 그래서 괜찮니? 왜 원점을 지나요? x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요. 깜짝 놀랐지? 두 번째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 자, 이번에는 k를 넘겨줄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의 2x제곱 마이너스 4x랑
y는 마이너스 ka 가지고 교점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입니다.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자, 0이 되는 x의 값이 2랑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얘도 원점 지납니다. 우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16 아니지 8이지 플러스 3분의 8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더하기 72? 맞나? 와 얼마야? 27분의 40 27분의 40 그 다음에 얘는 안 넣어도 됩니다. 사실 2 넣어보면은 8 없어지고 막 8 얘는 필요 없긴 한데 그려줄게요. 원점 지납니다. 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렇다라는 건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뜻해. 괜찮습니까? 한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허근 그럼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27분의 4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분의 40 미만이 되겠다. 오케이. 별로 쉽죠? 아니야? 헷갈려요? 지용 헷갈리니? 조금 헷갈려요? 이따가 연습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다. 자, 다음 30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그 속도 연습. 네네, 오늘은 이거 도함선을 끝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 한 실근과 두 건 뭐 똑같은 거네요. 자, 이렇게 잡아두고요. 앞에 거 그립니다. (0이) 되는 x의 값이 1번 마3 얘도 원점 지나네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시면은 27이고요. 1을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지? 27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이 5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자, 이게 첫 번째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 실근과 두 허근. 그럼 여기 위에 아래에 있거나 아예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k가 아예 2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k가 아예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그러면은 k의 범위가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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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너희는 바로 옆 페이지구나. 31쪽,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답니다. 부등식입니다.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랑 이거 넘겨주고요. 역시나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라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이랑? 맞아요. 그럼 이제 얘 그리면 돼. 영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2 하나밖에 없어요. 2 하나밖에. 2일 때 값이 얼마니? 16에서 64를 빼면 마이너스 48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48이야.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돼. 누가? 마이너스 a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8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럼 a의 값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얘랑 얘랑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답니다.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답니다. 넣어볼까요? 이거 넣어볼까요? fx 자리 이거 다 넣고요. gx 자리에 다 넣을 거야. 그래서 a만 이쪽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3x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친구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야. 이 4차함수랑 이 상수함수랑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로 할 거라고요. 괜찮아? 그럼 얘 또 그리면 돼요. 미분하셔가지고요. 미분한 거 밑에다 쓸까? 그러면 12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을 가지는 게 0과 1처럼 보이지만 사실 1은 아니죠. 0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0입니다. 1을 대입하면은 빠밤 얼마지? 마이너스 9? 별로 차이 안 나네. 잘 그려야 되는데. 우와!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그 값은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1일 때는 그때가 아니야. 그 값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너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10 이상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3등이다 3등. 자, 그 다음에 32번을 봅시다.
됐어. 이제 32번. 자, x가 0 이상일 때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항상 성립하도록 11에 자, 봅시다. x가 0 이상이 된대요. 똑같아요. a 넘겨줄 겁니다. 얘랑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대. 미분할게요. 자, 그립시다. x가 0일 때랑 2일 때. 자,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2를 대입하면은 8이고요. 마사 맞니?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 이상이라 그랬죠? 이쪽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시하시고요. 이쪽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요. 두 번째, 자, fx가 얘고요. gx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구간을 앞뒤로 닫아줬습니다. 여기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러면 또 방법은 똑같아요. fx 자리에 식을 대입을 하고요. gx 자리에 대입을 해서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만 남기고요. a를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얘도 이 3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랑 크기 비교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자, 0과 2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 0이 되는 x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준다면 1만 대입하면 되죠. 1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대입을 하면 1이고요. 그 다음 2를 대입을 해야 돼. 구간의 양 끝점이 0과 2이기 때문에 2를 대입을 하면은 9 빼기 6 그럼 3이네요. 그럼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a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괜찮니? 지금 풀이 과정이 계속 비슷하죠. x에 관한 식만 쓰고 나머지 것들 넘겨준 다음에 x에 관한 식 정확히 그리고요. 나머지 상수함수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조건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부등식 단원은요, 차근차근 그냥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33번 봅시다. 33번. 자, 쉽습니다. 30 몇 가지 있지? 38까지 있나? 그러네. 6개? 아, 해야 돼 이거. 영상 찍기 때문에 해야 돼. 2개로 쪼개면 안 돼. 자, 첫 번째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봅시다. 얘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 vt야. t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과학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며. 시간은 이거 막 가로축, 세로축 이런 거 절대적인 거라며.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걸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유튜버들 못 봤어요? 우리는 그거랑 다른 이야기인데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는 거고요. 시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과학 유튜버들이 뭐 시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막 뭐 상대적인 막. 우리는 시간 마이너스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알았지?
그래서 시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만. 아 뭐야 xt를 그려야지. 자 0이랑 2예요.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2를 대입을 하면 얼마지? 8 빼기 12. 그럼 마사인가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돼요? 원래는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0일 때 0이니까 그 값이.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0보다 작은 거. 찾고자 하는 게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vt를 한 번 더 미분해서 at까지 찾아야 되네요. at는 6t-6이고요. vs3는 마이너스 9? 어? 아 플러스 9지. as3는 12. 두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랍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제로가 될 때 이때 지금 봐봐. 이게 뒤로 앞으로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죠. 이게 위치야. 수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때의 위치.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용 괜찮니? 다음 34번. 자, 위치가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한번 미분하시고요. 속도 함수랑 가속도는 안 찾아도 되죠? 네. 20 마이너스 10t.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2네요, 2. 자, 그래프의 움직임을 한번 찾아봅시다. 2일 때, 지금 0을 집어넣으면 25입니다. 2를 대입을 해주면은 20, 45.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땅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지고 멈추는 거예요. 돌을 던졌니? 공을 던졌니? 돌을 던졌어요. 자, 봅시다.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도 찾으래. 한 번 더 미분하면,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VS3는 마이너스 10이고요. AS3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최고 높이까지 가려면은 얘가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요. 최고 높이는 45가 되겠고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래.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지면에 떨어지면 멈춰 있는데 속도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요거보다 조금 앞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조금 앞에서. 그럼 얘가 언제 떨어지는지를 찾아야 돼.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제로가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돼. 그래서 t의 값이 5일 때 마이너스는 쓸 수 없으니까 여기가 5라는 거야. 그럼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져. 그럼 그때의 속도는 vt에다가 5를 넣어주면 돼. 되니?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 5구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바로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겁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그거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멈춰 있잖아요 라고 해석하면 안 돼. 떨어질 때의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속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지용이 알았어요? 이게 나는 옛날에 되게 그게 좀 안 와닿았거든.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데 속도가 있을 수 있냐. 땅에 떨어진 순간이라는 건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한 것으로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 자 35번은 그림을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게 VT예요. 지금 속도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예요.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오고요.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요. 그럼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3초일 때와 5초일 때. 자, 보기를 봅시다.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습니다.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t가 5일 때 가속도는 제로냐? t가 5일 때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제로예요? 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죠.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문제 남았다. 빨리빨리 해봅시다. 36번. 키가 1.65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에 가로등이 있어요. 자, 출발하여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때 매분 90m거든. 그러면 t분 후에 얘는 90t만큼 걸어갔을 거야. 이 문제 풀이는 풀이 방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막 생길 거거든. 그럼 이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가 항상 L이라고 잡으면 돼요. 그림자의 길이를. 자, 그래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죠. 닮은 비를 세면 돼요. 1.65 대 3은 L 대 L 더하기 90t.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됩니다. 90t면은 얼마지? 16.5에다 9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자 그냥. 넘겨주시면 1.35t L 16.5 곱하기 9t 9로 나눠주면은 0.15 16.5t L은 그러면 12t가 되나요? 12t 맞나? 11이구나. 11t 1.15에다가 11을 곱하면 16.5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11t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얘거든? 얘가 총 달려온 거리는 얼마니 지금? 101t죠. 101t 맞죠? 그림자 끝의 속도 110이구나. 11이 아니라 110이라고? 맞니? 100 이게 맞는데? 0.15 0.15에다가 왜 계산을 못하지? 식이 달라. 이게 110 맞니? 계산하면? 믿는다. 110t 그림자 끝에 달려온 거리는 그러면 200t가 된다. 200t 그림자 끝에 달려온 길이가 200t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하면은 200이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가 110t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110이고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 부피의 변화율을 항상 걔네들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됩니다. 그림자 끝은요, 여기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거든.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가 200t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200t를 미분한 거랑 그림자 길이는 110t이기 때문에 110t를 미분한 거랑. 자, 다음에 37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요. 매 초 20cm만큼씩 늘어납니다. 20cm. 그때 3초 후 넓이 변화율. 3초 후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래.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러면 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반지름이 제로였을 텐데 점점점 하나씩 생겨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은 20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넓이는 파이 곱하기 얘 제곱한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돼. S를 t에 대하여 미분하시면은 800 파이 곱하기 t가 되고요. 문제에서 t를 얼마인지 알려줬지. 3초 후. 그러면 t가 3일 때 2400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 매 초 1만큼씩 커진다. 처음에 반지름은 2였어요. 그런데 매 초 1만큼씩 커진대. 그럼 t초에 2 플러스 t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 넓이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자, 넓이부터 찾아봅시다. 9의 건널비 구하는 거 기억나요? 9의 건널비.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요? 공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밧줄을 감았어. 공을. 그다가 다 감은 다음 잘라가지고 나무 판때기에 대고 이걸 다시 감았어. 그랬더니 반지름이 2배인 원의 넓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럼 r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하면 돼. 자, 전개시켜 주시면은 그냥 미분해도 되기는 한데, 그럼 얘를 미분해 봅시다. 2t 더하기 4. 그런데 r이 얼마일 때? r이 6일 때. r이 6이 되려면 t가 얼마니? t가 얼마겠어요? 4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t에 4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48파이. 그 다음 9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바로 미분합시다. 3 내려오고요. 안에 있는 친구를 속미분을 해야 됩니다. 속미분하면 1이니까 괜찮아. t에 4를 넣을 거야. 6 36 144? 자,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은 144파이가 되겠습니다. 지용 꺼줘요.